자, 반갑습니다. 박공쌤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5단원 2차 방정식의 성질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배우시는 게 2차 방정식의 해.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고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푼다.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조금 낯선 게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 허근.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들어보셨죠?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배우시게 되는 5단원 2차 방정식의 성질 파트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던 2차 방정식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6단원 소개를 잠깐 해보면 6단원 제목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오? 이것도 배운 건데, 그쵸? 그럼 7단원은 뭐냐? 2차 함수의 활용. 요것도 배운 건데? 그러면 5단원, 6단원, 7단원은 보너스 단원이구나. 나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좀 했어. 나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쳤는데 나 90점 넘겼어. 그러면 요 세 단원은 영상 보지 말고 그냥 문제 풀고 빠르게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 당연히 열심히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지금 백지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가르쳐 드리면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좀 했어. 좀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 설명 좀 듣다 보니까, 나 이거 아는 건데? 패스, 스킵.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고등과정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 활용 이것들을 배우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우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구나. 물론 3차, 4차 이후에도 계속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3차, 4차의 활용도보다 2차의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3차, 4차는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2차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물론 공부 좀 하셨죠. 그러니까 시험 좀 맞추셨겠지. 근데 그렇게 학교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물론 학교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에서 막 90점 넘기고 이랬으면 잘하셨죠. 근데 아닌 학교도 많잖아요. 그렇죠? 본인 아시잖아요. 본인 학교 90점 이상이 진짜 90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개념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만으로 90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학교들. 그런 학교에서의 90점 이상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단원부터 시작되는 6단원, 7단원까지 2차의 식에 관련된 내용들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기억하시고 새로 배우실 게 있다라면 새로 배우시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새롭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단원 2차 방정식의 성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배우시기 전에 일단 방정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방정식이란 무엇이죠? 자, 여기서 대답을 못하시면 중학교 때 했다고, 중학교 때 좀 수학 좀 했다고 깝죽대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절대 고등학교 내용이 아닙니다.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고등학교 내용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아무 책이나 뒤져보셔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2차 방정식 문제 몇 개 풀어서 맞췄다고 우쭐대시면 안 되죠. 자, 방정식이란 x 값에 따라, 물론 항상 뭐 문자가 x인 건 아니지만 보통 x를 제일 많이 쓰죠. 그쵸? x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x는 4야. 자, 머릿속에 있는 그 2를 제발 좀 지우세요. x에다 1 넣을 수 있나요? x에다 1을 넣을 수 있나요? 자, 여기 있는 x에다 1을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 쌤! x에다 1 넣으면 안 되잖아요. 틀리잖아요. 틀리면 안 돼요? 성립 안 하면 안 돼요? 거짓이 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지만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 1을 넣을 수 있어요. 단지 거짓인 것 뿐이죠. x에다 2 넣을 수 있나요? 있어요. 단지 참일 뿐이에요. 참이가 아니라 단지 참일 뿐이에요. x에다 3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어요. 단지 거짓일 뿐인 거죠.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의 근이란, 니들이 좋아하는 그거 2, 답! 근데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정식에 1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나한테 배웠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자, 방정식이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고요. 2를 넣어볼 수도 있고요. 3을 넣어볼 수도 있어요. 넣어볼 수 있어요. 단지 참이 될 것이냐 거짓이 될 것이냐 그것에서 조금 구분이 된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와중에 참이 되게끔 하는 x를 우리는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들어져 있네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뭐 벌써 머리 뺑뺑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인수분해 막 눈으로 막 암산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벌써 x값을 막 불러 제끼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걸 니들이 여기서 이걸 못하는 게 되게 이상하죠?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맞는데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맞아요. 해, 근, 답.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뭔데? 이 3이 뭐예요, 도대체? 해, 맞아요. 해는 맞는데 그 해가 그 해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3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다음의 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x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이꼬르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방정식의 해란 대입하였을 때 그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시키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금 답 찾는 게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이 3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대입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보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셔서 진짜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뭐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넣어보세요.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음을, 즉 다음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0이나 5나 1이나 이 값들을 제외한 값들은 다음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없다. 다음의 방정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대입은 할 수 있어요. 1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단지 거짓일 것뿐인 거죠. 성립시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한테 배웠다가 되는 거야. 아무튼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대충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거는 니들이 잘 하니까 풀어주시고요. 선생님요, 저 이거 못 푸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얼른 중학교 3학년 책 피시던가 아니면 쌤한테 따로 얘기하셔서 보충을 따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분해, 즉 엑스칼리버를 이용을 해서 요 딱으로 또는 요 딱으로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얘가 0이 되게끔 한 x 또는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해주시면 그게 2차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들이 된다. 즉 얘들을 다시 x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이꼬르가 등호가 성립한다. 0이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꼬르가 성립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 그러니까 엑스칼리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증명 안 합니다. 공식 증명 이딴 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다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해 공식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중학교 때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그쵸? 사실은 왜 이렇게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근을 구하셨을 텐데, 여전히 달달달달 그냥 외우시면 돼요. 쌤, 저는 까먹었는데요. 그럼 다시 외우시면 되죠. 다시 외우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B'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얘까지 외워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공식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먹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 학교 시험은 정말 좆도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에서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를 출제하셨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학교 시험은 이만큼 좆도 쉬운 학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시험이 쉽기로 소문난 그런 학교에서만 근해 공식 써먹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쌤이 지금까지 보면은 요 공식은 학교 시험이 조금 더 어려운 학교 학생들만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식은 학교 시험이 유독 쉬운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이딴 거 이거 근해 공식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중학생들한테 물어봐야죠. 중학교 3학년 때 근해 공식 쓰는 문제 무조건 출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충분히 물어봤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근해 공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굳이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시던가 마시던가 알아서 하시고 외웠다라고 보고 진도 나갈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근은 근인데 실근과 허근 이게 뭐냐?
실근은 실수인 근을 얘기하고요. 허근은 허수인 근을 얘기합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이라는 것은 그냥 근밖에 없었어요. 그냥 근은 근이지. 뭔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어. 자, 왜 그랬었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 방정식은 해가 없어 이렇게 배웠어. 근데 사실 그 말은 이제 틀린 거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배운 게 4단원에서 배운 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4단원에서 배우셨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중학교 과정에서는 허수라는 수를 몰랐기 때문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학교 때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속으로는 있긴 있는데 지금 가르쳐주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없다라고 내가 니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알고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을 거야. 얼레리 꼴레리. 그때 되면 니들 좆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학생들 앞에서는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 중에 어떤 근이 만들어지냐? 허수인 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되나요? 근데 허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중학교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요걸 이제 판별식이다라고 하셨을 텐데, 이거 판별식이죠. 그리고 판별식을 앞으로는 대문자 D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판별식. 손가락 아프잖아. 그치? 그래서 대문자 D를 이용을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대체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근, 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얘가 0인 경우에는 중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루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거나 루트가 사라져 버리거나 하면서 실수인 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아니라 허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세미나입니다. 쌤 세미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앞에 펴주세요. 앞이 어디 있죠? 책 맨 앞에. 아시죠? 책 맨 앞에, 오랜만에 책 맨 앞에 드디어 쓸 게 나왔어요. 자, 책 맨 앞에 적히는 것은 이번 단원, 5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그걸 적는 게 아니죠. 그랬다라면 3단원과 4단원에서 각각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적고 넘어왔을 거예요.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란 실수와 허수의 조합이다. 따라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구분하고 계산하고 비교한다. 이걸 적었겠지. 근데 안 적었잖아. 왜? 그거는 4단원에서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만 써먹을 거거든. 근데 여기 책 맨 앞에 적히는 것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험.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적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좀 쓸 게 많아요.
괄호 치시고 부등식 함수 그래프. 사실 얘들을 다 구분하는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도 있고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도 있고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도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들에서 전부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뭐 이런 거, 이런 거입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의 것을 풀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실 필요는 뭐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우리가 이딴 거나 풀고 있을 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중학교 1학년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합니다. 물론 절대값 안에 x도 들어가 있고 y도 들어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을 이제 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로 따지면 절대값 안에 지금 x-2가 들어가 있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x-2예요. 그쵸?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x가 얼마죠? x-2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죠? 2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값. 요거죠, 요거. 2입니다, 2. 그 값을, 요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요것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자만 적으시면 돼요. 그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색깔로 적는 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검은색으로 적는 것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값, 그러니까 2죠, 2. 2를 기준으로, 또 영역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을 구분 짓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왼쪽이니까 이보다 작은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 오른쪽이니까 이보다 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는은 뭐 여기다가 붙이긴 할 건데 아무 데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다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x를 향해서 입을 벌린 애한테 얘까지 줘버립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둘 다 안 집어넣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쓰는 것도 여기도 는을 붙이고 여기도 는을 붙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군데에만 넣어주시는 것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2단계 그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눈다라는 게 요런 짓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절대값을 푼다. 절대값을 푼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벗겨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을 푼다라는 것은 부호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 식이 절대값 x-2는 3이에요. 그쵸? 왼쪽에서 지금 위의 식에서 절대값을 풀어버리시고 그 대신 괄호를 이렇게 쓰세요. 원래는 절대값 x-2는 3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절대값을 풀어버리시고 괄호를 쓰세요. 오른쪽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쓰시고
위의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절대값 대신에 괄호만 쓰시면 돼요.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왼쪽 영역에서 오른쪽 영역에서 두 번 하는 거죠. 만약에 영역이 더 나뉘어졌다면 각각 각의 영역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절대값을 푼다. 벗겨버리시고 괄호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영역은 x가 2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x에다가 x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2보다 작은 게 뭐가 있죠? 많잖아요. 그렇죠?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더라도 이것의 부호가 무조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쓰세요. 이게 부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쌤, 왜 마이너스를 쓰나요? 그냥 쓰세요. 2보다 작은 영역에 있는 x를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고요. 넣었을 때에 부호가 플러스면 그 앞에 플러스를 쓰고요. 그게 마이너스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쓸 거예요. 왜요? 그냥 쓰세요. 조금 이따가 설명은 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어떤 영역이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는 빼고요. 2보다 큰 것만 생각하시면서 2보다 큰 거를 x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 x-2의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그 앞에다 뭘 쓴다? 네, 플러스를 써요. 왜요? 그냥 써요.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그냥 쓰시면 돼요. 절대값을 풀면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x값을 아무거나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의 부호를 확인하시고 그 부호를 그대로 괄호 앞으로 써주시면 부호 결정이라는 과정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4단계에 각각의 자, 4단계에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해를 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해를 가지고 뭘 하시게 될 거냐면 내 새끼 네 새끼 뭐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일단 적어 놓으세요. 일단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뒤에 가서 더 많이 조금 더 복잡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다시 얘를 P라고 할 거예요. 그때 얘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연 설명은 왜 플러스면 플러스를, 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쓰느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내용은 배우셨던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건데. 자, 루트 A 제곱입니다. 루트 A 제곱은 뭐가 되죠? A죠. 라고 얘기하신 친구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A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어요. 왜? A가 0보다 크다라면 그냥 A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면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왜요? 생각을 해봐. A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곱하면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되냐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A가 플러스랍니다.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죠. A가 마이너스인 경우에요. 그럼 그냥 A라고만 쓰시면 이것의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되잖아. 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플러스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뭘 만들어낸다? 플러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랑 똑같이 작용되는 게 뭐냐면은 절대값이에요.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절대값 안에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그 계산 결과의 부호가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근데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A라고 쓰시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다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부호를 뭘 만든다?
플러스로 만든다가 되겠습니다. 얘만 보시고 쌤 이게 왜 부호가 플러스예요? 요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얘 마이너스 아니에요? 근데 A가 마이너스를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어떤 거냐? 마이너스 3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시면 마마 플러스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것의 계산 결과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제곱 루트, 제곱 루트, 절대값. 어쨌든 둘 다 벗기고 나온 그 계산 결과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면 내비두는데 마이너스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계산 결과가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면 내비두는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그 앞에 플러스를 쓰고 얘가 마이너스면 그 앞에 마이너스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서. 절대값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고3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고3까지 가는 내내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 앞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붙여주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굳이 플러스를 붙여야 되는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면 앞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왜? 그냥 뭐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아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니들한테 야 마이너스 왜 붙여? 라고 물어보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붙여요. 그냥 붙이면 돼요. 왜 붙이는지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붙일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붙이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필기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잘 푸셨어요. 그쵸? 한 근이 1이다 라고 숫자 주어졌으니까 x에다 그냥 1을 집어넣으셨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는 제발 좀 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라고. 그러려면 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방정식이라는 것은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참이 돼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거짓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그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2차 방정식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구한 x의 값을 다시 집어넣어 봄으로써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 식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그런 등식이 되는 거예요.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립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근이 1이다라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해야만 한다.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가 되면서 a제곱 플러스 a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성립해야 된다고.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고 얘가 성립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a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 이것의 한근이 1이 될 거니까. 자, A가 0인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이면 0 넣어보시면 되죠. A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1이 되는데 여기서 1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던 1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다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0이 돼버리죠. 0x제곱. 그럼 이거는 2차가 아니죠.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x제곱이 d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서 x제곱이 d지죠. 그러면 이건 그러면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보실 필요가 없겠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5다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5-2번 문제 푸시는데 제발 좀 생각 좀 하시면서 왜 x에다 3을 넣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답 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중학교 수준을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5-2번 역시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근데 그 2차 방정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아까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절대값이 나온 김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확인하시죠. x가 들어가 있네요. 그게 0이 되게끔 하는 x가 값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1단계.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한다. x에다 0 넣어주시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됩니다. 자, 2단계. 그 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눈다. 0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주시는 거죠. 좌와 우로. 그럼 좌는 0보다 작은 쪽이 될 거고 우는 0보다 큰 쪽이 되겠고 느는 가능하면 x를 향해서 입 벌린 쪽으로 붙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쌤 저는 싫은데요. 그럼 여기다 붙이세요. 붙이시고 학교쌤한테 얘기하시면 되죠. 쌤 저는 그냥 여기 붙이는 것보다 여기 붙이는 게 왠지 오늘따라 느낌상 그러고 싶었어요. 하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3단계 들어갑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절대값을 푼다. 절대값만 푸시는 거야. 다른 거는 아무것도 건드리시는 게 아니야. 절대값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를 괄호 x로 바꿔주는 것만 바꾸시고 나머지는 건드리시는 게 없어.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에서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쓰는 거 말고는 건드리는 게 없어.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그리고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냈어요. 그 대신 이제 뭘 한다? 부호 결정을 한다. 부호 결정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범위가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면은 부호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그 앞에다 뭘 쓰라고? 마이너스를 쓰라고. 왜? 그냥 쓰라고. 그냥 써!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0보다 큰 거 많아요. 그쵸?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럼 그 앞에다 뭘 써라? 네, 플러스를 써라.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뿔만은 맞죠. 그러면 그냥 2차 방정식이 생겨요. 절대값이 사라져 버렸잖아. 이 문제가 니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허거덕 이렇게 하시는 이유, 니들이 고3까지 절대값이랑 계속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계실 건데 절대값이 나올 때마다 막 이러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게 1학년 때 절대값을 그냥 대충 공부해서 그러시는 거야.
고3쯤 됐을 때는, 뭐 절대값, 그럼 그까지 그냥 대충 풀면 되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절대값 문제 나오면 쫄지 않으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쫄리긴 쫄려. 쫄리긴 쫄리는데, 그냥 풀면 돼. 그냥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뭐가 그지 같아? 쓸 게 좀 많어. 쓸 게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절대값이 풀어줬더니 한결 편하잖아요. 지금 x제곱 플러스 2x-3은 0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지금. 그쵸? 이거 못 푸시면 큰일 나죠. x 플러스 3, x-1은 0입니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게 암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대충 풀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3이다. 이러시면 이제 틀려요. 네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 네 번째 단계. 뭐였었냐면, 내 새끼, 니 새끼라는 게 있었어. x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쭈루룩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은 결국 x의 범위가 뭐였었냐면 0보다 작다였어요. 나는 지금 0보다 작은 영역에서 내 새끼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 새끼를 찾아야지. 그래서 쭉 내려와서 잃어버린 애, 이렇게 부모 잃어버린 애 둘을 이렇게 딱 찾았어. 요 둘 중에 내 새끼는 뭐야? 0보다 작은 영역에서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내 새끼죠. 그럼 1은? 이건 남의 새끼지. 얘를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6개예요, 6개. 잡혀가요, 잡혀가. 큰일 나요. 틀린다는 얘기죠. 범죄입니다. 답지에다가 1을 쓰시는 건 나에 대한 범죄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내 새끼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0보다 큰 영역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x를 구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이 중에서 내 새끼는 뭐다? 3만 내 새끼다.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쓰면 6개다. 범죄다. 나에 대한 범죄. 요거는 두셔야죠. 내비두셔야죠. 그래야 부모가 알아서 찾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절대값이 나와서 뭐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뭐 굳이 이렇게 푸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요걸 알면 문제를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같습니다. 맞나요? 그럼 왜 똑같아요? 얘는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제곱을 하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제곱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이너스 상태인 상태에서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나오잖아. 그리고 값은 같을 거고. 그러니까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 여기서 절대값 x를 뭐 치환하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냥 하시면 되죠.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는 뭐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3이 되게끔 한 x는 뿔마 3 대답하셔야죠. 이거 중학교 1학년 건데. 자,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한 x는 대답하셔야죠. 이거 중학교 1학년 건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한 x는 없다 이렇게 하셔야죠. 없어요. 쌤 그런 게 어딨어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 아까와 같은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푸시는 게 훨씬 더 짧죠, 풀이가. 근데 절대값 나온 김에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쌤, 얘도 그냥 x제곱이니까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서 풀면 안 되나요? 문제는 여기가 절대값 x가 아니라 절대값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치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아까처럼 그런 식의 진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푸셔야 돼요. 아마 못 푸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멈추세요. 그러니까 1단계를 진행하세요. 1단계를 못한다는 얘기는 중학교 1학년 수학도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1단계는 진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2단계? 그냥 1단계에서 구한 x를 수직선 위에다 찍고 0, 나누시면 돼요. 그림만 또도또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까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단계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다. 왜? 안 해봤던 거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모른다고 배 째지 마시고요. 1단계, 2단계, 가능하면 3단계까지 어쨌든 진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해주는 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를 판별해주는 식이냐라는 건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판별식을 가지고 근이 있냐 없냐를 따졌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있다가 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언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근데 그래도 그도 이제 그럴 것이,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루트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쵸? 판별식의 태생,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근의 공식에서 태어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의 공식에서 태어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근의 공식 안 외우는 거, 내가 근의 공식을 못 외우는 거 갖고 갈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판별식을 못 외우는 거, 그리고 판별식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 못 하시고 이해 못 하시는 경우는 내가 갈굴 거예요.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도 고3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의 공식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만 썩는 거야. 되겠죠? 기억해. 이거 뒤에 가서 함수하고 그래프 막 그리고 할 때 다 물어봅니다. 다시 나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판별식을 가지고 근이 2개입니다. 0보다 클 때는. 그리고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근이 1개입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면서 그딴 건 없으니까 0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실근이 2개요, 1개요, 0개였던 거지. 그리고 실근이 0개니까 뭐가? 허근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실근이 2개니까 허근이 0개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실근이 1개니까 허근이 1개인가? 그건 아니죠. 얘는 중근이죠. 중복된 근. 그래서 얘는 2개로 보시는 게 맞아요. 2개인데 1개로 보일 뿐이죠. 되나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 근데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1개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가, 여기 2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개입니다. 허근은 0개예요. 여기서만 2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어요. 자, 실근인 경우, 허근인 경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짝수 공식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짝수근의 공식이죠. 얘가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까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건 뭐 이미 외워놓은 친구들은 일부러 이거를 잊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죠. 이미 외워놨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짝수근의 공식을 안 외우셨다라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근의 공식을 써먹는 문제 자체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짝수 판별식,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판별식은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B'은 B의 절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짝수 판별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4분의 D로 나타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써먹는 건 똑같이 써먹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D라고 써놓는 거랑 4분의 D라고 써놓는 거랑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외우시라고 하는 이유는 얘를 써먹으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값 자체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닥 뭐 의미가 없고요. 값이 커지면 니들이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짝수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은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짝수 판별식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판별식을 쓰는 경우보다 짝수 판별식을 써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더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판별식의 활용, 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또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아까 이거에 대해서 실근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얘가 태생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던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얘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중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0이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0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b제곱, 아시죠? A가 1이고 B가 3이고 C가 K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K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뭐가? 판별식이 그러니까 9 마이너스 4K죠. 그래서 판별식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 풀고 난 다음에 중근 풀려고 하니까 판별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를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차피 쟤 가지고 하는 판별식은 다 9 마이너스 4K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쟤를 가지고 3번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3번 하는 애들이.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풀어주시면 9가 4K, 그래서 K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K가 4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부동 방향이 반대니까 K가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1번, 2번, 3번의 답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딸린 문제 또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필수의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이것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꽝꽝이 1번입니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즉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도 실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특정하게 서로 다르다, 서로 같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실근을 가지면 된다잖아. 그럼 그 말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지만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근을 갖도록, 허근 가지려면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판별식을 이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판별식 구하시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 b가 짝수인 경우, 즉 2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을 쓴다. 되겠죠? 자, 그래서 2m이 b입니다. 그쵸? 그럼 얘를 2로 나눠준 2분의 b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b'이라고 했죠? 그래서 m이 b'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 제곱하시면 m제곱이 되죠. b' 제곱했으니까 이제 뭘 붙일 거냐면 4 안 붙입니다. 바로 뭘로 들어가요? ac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판별식은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이. 자, 그럼 정리 좀 할게요. m제곱이고요.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분배하시면서 부호 좀 조심하시고요. 계산하시면 m 플러스 2가 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판별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에다가 요거를 집어 넣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문자예요. 아직까지 값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2차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은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인 m 플러스 1이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괄호 1번에 답을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긴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아니면은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 그리고 m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만 쏙 빼냈다가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왜 이래 이거?
미안합니다. x가 아니죠. m입니다. m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괄호 1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판별식 바로 2번입니다. 판별식 m 플러스 2죠. 요게 이제 0보다 작으려면 m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에는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2번은 이렇게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필수 예제 4번이었네요. 필수 예제 4번 네, 마무리했고요. 밑에 딸려있는 유제 또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1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하는 두 실수 A, B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여야 된다는 항등식 내용과 어떤 걸 성립시켜야 되냐면은 중근이 되게끔 하는 것을 성립시켜야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중근이 되게끔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을 먼저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만들어지면서 중복된 근, 중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려고 했더니 x의 개수에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는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k-a를 제곱할 건데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도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날리는 김에 같이 날려버리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k-a만 제곱을 하면서 얘가 이제 b'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c만 하시면 되잖아. a가 얼마냐? 1이죠. c가 뭐냐? 이거 전부 다가 c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x가 안 붙어 있는 거 전부 다가 c가 되죠. c 자리에다가 이것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죠.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k제곱 날아가고 a제곱도 날아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만 남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얘가 판별식입니다. 그렇죠?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에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중근을 갖겠죠.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중근을 가질 조건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확인하시는 거라 그랬어. 특히 얘같이 A나 K나 B 전부 다 상수로 주로 많이 쓰이는 문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K에 곱해져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K에 더해져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0이 되려고 하니까 A는 0이네. B-1이 0이 되려면 B는 1이 되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중근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항등식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서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죠. 그래서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로 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이 된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된 경우에는 얘가 2차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었다라면 중근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0 이렇게 되면 중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나 결국은 다 똑같이 뭐를 쓰는 문제가 된다? 얘를 쓰는 문제가 된다. 자, 판별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개수에 2가 안 곱해져 있어요. 짝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 쓰셔야죠. 그냥 판별식이니까. A는 2고요. C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풀어짓기입니다. 9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이네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그럼 A가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A값 확인하시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5번까지 왔고요. 밑에 딸린 문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